미래의 걱정이나 불안 등으로 운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석학원이 소속대학 기독교학부 교수와 교목을 대상으로 영성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한국교회를 대부흥으로 이끌 전도해법을 제시하는 샬롬 부흥 전도일꾼 대부흥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2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연탄은행이 달동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봉사자 200명과 함께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신년 운세를 찾아보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청년 세대에서 수요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재미로 점을 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으며 거리낌 없이 즐기는 운세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오가는 서울 홍대 골목길엔 타로카드 사주집이 즐비합니다. 1,000원을 넣으며 운세를 볼 수 있는 운세 뽑기 체험장까지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운세에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는 연애 관련한 걸 많이 봤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 생길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재미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냥 계속 꽁해왔던 게 풀려서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만난다, 어느 시기에 누구랑은 모르지만 몇 월 달에 만난다 이런 거는 자주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선 검색어 몇 개만 입력해도 무료로 점을 볼 수 있고 관련 영상이 자동적으로 뜹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점집을 가기 꺼려했던 기독교인들도 보다 쉽게 점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체의 41%였고 스마트폰 무료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점을 본 이유 중 재미로 특별한 이유 없이 봤다는 응답이 2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운세 시장에서 재미로 점을 보기 시작하면 자주 점을 접하게 되고 일상에서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이른바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종종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매년 하다 보면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른바 중독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재미로 점을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재미로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자원 낭비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적고 걱정과 고민이 많은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재미로라도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현장, 바로 기독교 대학인데요. 이곳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독교학부 교수와 교목은 직접 관련 교육을 전수하는 주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한 영성이 곧 다음 세대 제자들의 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백석학원이 이런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교수들을 위한 영성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학원이 기독교학부 교수와 교목들을 대상으로 영성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련회는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등 백석학원 3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참석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원 측은 재학생들의 건강한 영적 기둥이 되기 위해선 교수들의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이 학문화가 되어서 지성적으로는 많이 발달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 가장 중요한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석학원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를 설립해
재학생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지향해왔습니다. 학원은 그동안 매학기 종강에 앞서 기독교학부 교수와 교목 중심으로 회의와 논문 발표를 진행해왔지만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수들의 영적 재무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가치 아래 교수회의를 영성수련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참석한 교수들도 이러한 결정에 공감했습니다. 영성기도회 하는 거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수들이 먼저 기도하고 또 영으로 좀 뜨겁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이들과 상대를 해야 기독교 대학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학기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또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이겨내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성수련회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너무 좋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한편 백석학원은 학원 복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내 채플 시간을 통해서도 매년 수백여 명의 재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기독교 대학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샬롬 부흥 전도 일꾼 대부흥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침체된 교회에 부흥을 기도하는 건 모든 교단의 바람인데요. 변화된 시대에 발맞춘 전도 방법을 나누기 위해 1,5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였습니다. 배움의 열기로 뜨거운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샬롬 부흥 전도운동 전도일꾼 대부흥 수련회가 개최됐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는 전국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 전도에 나서고자 희망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전도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총회 샬롬 부흥 전도대회 진군식의 후속 행사로 샬롬 축복셀 전도 강의와 전도 사례 발표 등 부흥 전도 해법을 제시합니다. 개회 예배에는 샬롬 부흥 운동 본부장인 김진아 목사가 예수님을 만난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리셋을 주제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버림받고 실패했던 인생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자를 만들어가는 영적 재활용 공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 회장인 장채혁 장로는 축사에서 전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1,000개의 교회 10만 셀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축복셀 간증에서는 주다산교회 노영한 직사가 직장 생활에서는 섬김으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관계와 성과에 최선을 다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샬롬 축복셀 핵심 강의에는 권순홍 총회장이 나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믿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총회와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전도일꾼 찬양 간증과 강의, 통곡기도회, 전도일꾼 파송식 등의 부흥을 이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수련회를 발판으로 전도의 불길이 전국 교회에 확산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혜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2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섬김과 평화, 회복과 희망의 성탄절 되기리란 제목하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교총은 또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섬김과 나눔과 구제와 사회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과 섬김, 회복과 평화, 희망으로 나아가는 뜻깊은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자로 범사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오는 24일 성탄데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천사 200명과 함께 연탄 6,000장을 3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탄은행은 현재 170만 장을 나눴고 연탄이 필요한 내년 4월까지 총 300만 장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허기봉 목사는 하루하루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있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4월까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협의회가 현장 청소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청사협은 2022년 한 해 동안 4개 분야에서 사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청소년 사역자상, 현장 청소년 사역자상, 청소년 도서 출판자상, 김용재상 등을 제정 및 시상했습니다. 협의회 회장 박현동 목사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현장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를 격려하고 싶다며 이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한국교회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한우카 8일 연속 예배가 19일 오후 사랑의 교회에서 첫 예배를 갖고 개막을 알렸습니다. 빛의 축제, 헌신의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연속 예배는 한우카 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돌며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수전절로 소개하는 한우카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해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총책임자인 박재남 목사는 다음 세대 자살률이 높고 세상에 어둠이 많은데 이를 깨우고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하고 예배로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당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시험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남측의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8일 ICBM의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발사 각도를 일부러 높이는 형태의 고각 발사를 한 뒤 시험 성공을 주장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각 발사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추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언론에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신년 업무 보고가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해 그동안의 성과와 부처별 향후 계획을 대통령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구상인데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을 두고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되면서 업무 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체류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 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주민등록상의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내년 1월부터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 9월 새로운 국제회의를 주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용적이고 명료한 목표를 추구하겠다면서 새 국제회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는 매년 소집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는 별도의 회의로 유엔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나서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새로운 국제회의에는 각국 정부뿐 아니라 재계와 시민사회까지 참가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사망자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19일 이후 지금까지 한 달간 14억 인구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전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샤프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 통상 1, 2주 이내에 관련된 사망이 급증하는데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2일 수억 명이 고향을 오가는 중국의 춘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한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벨기에에서 열린 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가격 상한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상한선 가격은 유럽의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로 합의됐으며 가스 가격이 180유로 이상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인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발동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해 감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백악관은 2025년까지 노숙자 2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노숙자 올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임시보호소를 확대하고 노숙자의 정신질환과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많은 양의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폭설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눈구름이 지나고 나면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며 추위가 절정에 다다르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6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출근길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자체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추위와 안전, 동파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